자, 업비트 등 5대 거래소, LTC, 라이트코인 줄줄이 상패하고 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업비트는 6월 20일 날 거래 지원이 종료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돼 있고, 뭐 업비트는 6월 20일, 비썸은 6월 22일, 코인은 6월 22일, 코빗 6월 17일, 고팍스 6월 15일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오늘 라이트코인 시세 보신 분 8만원짜리가 11만원까지 올라갔어. 쭉 펌핑했다가 빠졌어. 다시 78,000원, 79,000원까지. 이거 펌핑이 왜 나온 걸까? 아시는 분? 우리 얼마 전에 그 트론도 스테이블 코인 유이 떴죠. 그리고 또 민불, 원불 해가지고 또 라이트코인도 유이 떴죠. 익명성 기능으로. 그때 라이트코인이 올랐습니다. 라이트코인 오르면서 옛날 중국 코인들 좀 이렇게 순차적으로 올랐죠. 돌아가면서. 자, 루나도 우리가 상장 폐지 되기 전에 거래 종료 지원 뜨기 전에 또 잠깐 또 올랐다가 빠졌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업비트 이제 라이트코인 갖고 있는 또 애들끼리 뭐 자세하게 딥하게는 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좀 장난질을 이렇게 치는 건데, 요것도 보고 야 오른다 또 단타 치신 분들 들어갔다 지금 물리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코인이슈 가족분들은 없을 거라 생각이 돼요. 또 요것도 투표해가지고 또 1번 올리면은 그건 좀 해골 지진 납니다. 이거. 자, 라이트코인이 지금 아까 그 말씀을 해주셨죠. 지금 업비트에 있는데 코인이 없어지는 건가요?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요거 업비트에 있는 거 MEXC 거래소에 옮기시면 돼요. 그래서 트래블을 요거 확인하시고, 그래서 100만원 요것도 그것도 한번 보시고, 아 그리고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저희 또 코인이슈 채널에 여기 내가 코린이다, 비트코인 시장에 잘 모르겠다, 비트코인을 배우고 싶다 하시는 분들, 요건 한국 최초입니다. 한국 뭐 유튜브 이런 거 다 떠나서 그냥 다 최초야. 작년이었나? 코인이슈가 말씀드렸던 우리 킹투지님이랑 같이 해서 코인 관련해서 백서를 만들겠다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 보시면 이런 식으로 백서가 있습니다. 17편, 18편. 뭐 해외 거래소 사용하는 뭐 레저 나노 X 그리고 이런 것들 다. 그래서 코인 이슈가 또 시그널 드리고 있고. 그래서 코인 관련해서 공부하고 싶다, 모르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요거 회원 영상 있어요. 코인 백서. 요거 반드시. 그래서 뭐 디파이라든가 스테이킹 하는 거 이런 것들 뭐 각종 용어 정리부터 해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요거 반드시 보셔야 된다는 거. 코인 백서. 우리 또 킹투지님이 또 이렇게 열심히 만들어주시는데 또 보셔야지 또. 자,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고, 한국 최초입니다. 코인 백서를 만드는 곳이 어딨어? 다시 돌아와서 업비트가 그 라이트코인이 11만원까지 상승을 했다가 어떻게 됐어요? 상장 폐지 이야기 뜨자마자 8만원까지 내리 꽂았습니다. 그래서 뭐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민불 원불이라고 요게 이제 익명성 기능이 있다고 합니다. 자, 코인 이슈가 그 막 다양한 방송들이 많으니까 익명성 코인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코인 이슈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익명성 코인을 말씀을 드렸을 때 코인 이슈님 뭐 지켓이라던가 뭐 다크 코인, 뭐 익명성 코인 이런 코인들은 어떤가요? 이런 것들 투자하려고 하는데 투자를 했는데 주웠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라고 말씀드렸죠? 위험하다, 안 좋다, 언제 없어져도 모른다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 이게 규제가 딱 루나 사태 이후로 터지면서 현실화 되는 겁니다. 코인이슈가 왜 안 좋고 익명성 코인 사면 안 됩니다, 앞으로 이렇게 될 거다, 뭐 안 좋게 될 거다. 민불 원불 요거 익명성 기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금 상패가 되는 건데, 최근에 업비트에서 뭐 연동했죠? 트래블을 연동했죠. 트래블을 연동하면서 익명성 기능이 있어? 야 이거는 그 트래블 룰에 위배되는 건데? 위반되는 건데? 안 되겠다. 라이트코인 상장 폐지 당하는 겁니다. 이게 업비트 국내 거래소만 그 한정되는 걸까? 다른 암호화폐 거래소도 하나둘씩 이제 적용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라이트코인 입장에서 민불 원불 기능을 없애던가, 아니면 이런 식으로 뭐 업데이트 방향을 다른 쪽으로 가져가던가 그렇게 하게 되겠죠.
이렇기 때문에 익명성 코인 위험하다고 하는 겁니다. 자, 익명성 코인 갖고 계신 분들, 뭐 뷰를 좋게 보시는 분들, 익명성 코인으로 할 수 있는 시장이 생길 겁니다. 앞으로 열릴 겁니다. 말씀들을 하시죠. 이제 디지털 달러 만들어 국가에서 디지털 달러를 발행해서 앞으로 세금도 어떻게 돼요? 요것도 저번 영상 보시면 다 있어. 꼭 돌려보세요. 이제 앞으로 자금 세탁이라든가 검은 돈, 이런 정치 자금 세탁할 자금들 동결시켜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그거 하려고 디지털 달러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지금 뭐 비트코인이 생겼고 어떤 뭐 현금이 생겼고 뭐 이런 식으로 그때도 어떻게 돼요? 익명성 시장이 생길 겁니다. 무조건 국가 위에 또 이런 날고 기는 애들이 있다고 생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담아놨던 그 투자하고 있는 익명성 코인 그 송금망이 쓰일지 안 쓰일지 누가 어떻게 장담해? 그때 돼서는 좋은 송금망, 그리고 그때는 굳이 코인이 아니어도 익명성 좋은 송금망 그 갖춘 새로운 코인들이 또 생겨나게 될 겁니다. 그럼 기존에 있는 익명성 코인들 굳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100개 있으면 100개 중에 한두 개 살아남겠죠. 그걸 도박을 걸어서 익명성 코인을 산다? 코인 이슈는 차라리 돈을 현금이 있으면 비트코인 살 것 같아요. 굳이 위험 부담 감수해가면서 익명성 코인 안 좋다 말씀을 드렸었죠. 자, 제레미 호건 변호사가, 제레미 호건 그 리플 또 그 소송 담당하는 변호사가 이번에 SEC 위험 점수 채점표를 이야기를 합니다. 뭐 제레미 호건 변호사 그 개인적인 이야기니까 요게 더 말이 다 맞다, 뭐 100% 이렇게 간다, 그런 얘기는 맞지 않아요. 근데 이제 제레미 호건 변호사가 코인 이슈랑 비슷하게 생각을 해서 요걸 갖고 왔습니다. 이게 점수가 낮으면 낮을수록 그 안전하다는 건데, 자 보시면 비트코인 2점 제일 안전하다. 그리고 이더리움 4점. 이더리움 또 예전에 또 이렇게 ICO 할 때 또 코인을 또 팔았던 그런 것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4점. 이더리움이 2.0으로 간다 그러면 6점 주는 겁니다. 일단은 뭐 스테이킹이라던가 이렇게 노나 먹는 게 있기 때문에 보상이 있고 뭐 에어드랍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다 존재하게 되면은 위험성은 올라가는 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자, 여기서 USDT 테더 9점. 테더 이슈 터진다. 이거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BNB 뭐예요? 바이낸스 코인이죠. BNB 8.5점. 테더랑 별반 차이가 없어. BNB가 왜 8.5점일까? 자, 에이다 2.5. 도지코인 2. 도지코인이 비트코인이랑 2점이다? 의아합니다. 폴카닥 5점. 자, 에이다는 뭐 코인을 판 적이 없죠. ICO도 그 일본에서 했기 때문에 안전하고 상대적으로. 근데 에이다도 또 스테이킹이라던가 이런 또 우리 스테이블 코인이 들어가기 때문에 안전하지만은 그렇게 안전할 수만은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스테이블 코인 때문에 아닙니다. BNB가 이렇게 높은 이유. 자, 오늘 좀 딥하게 얘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바이낸스랑 이런 그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을 하는 기업들, 코인들이 얼마나 위험한지 인지를 하셔야 돼요.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그 건순모님이 코인이슈님 차트 기술 분석 혹시 가능하신가요? 차트 기술 분석하는 방송이 아닙니다. 가능하면 뭐 해드리면 뭐 좋아하실 건가요? 차트도 막 이렇게 뒤집어지게 그 매매하시는 분들처럼 잘하지는 못하고 웬만큼 알아듣긴 합니다. 공부를 하기 때문에. 근데 차트보다는 거시적 경제가 우선순위라는 거. 가격이 언제 빠지고 언제 오르고 작년부터 코인 이슈에 이렇게 95% 이상 맞출 정도면 차트적 관점으로 접근해서 맞출 수 있었을까? 죽었다 깨어나도 못 맞추죠. 자, 지금 그 제레미 호건 변호사가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일단 에어드랍은 문제가 없다 이야기를 합니다. 요거 지금까지는 괜찮겠죠. 에어드랍 문제가 없다. 뭐 우리가 리플 또 송보드 코인 에어드랍 받았고 기존에 코인들 받고 있으면 에어드랍 이렇게 주는 것들 지금까지는 괜찮다. 근데 앞으로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지금은 관련된 규정이 없지. 기존에 받았던 것도 상대적으로 괜찮겠죠. 근데 추후에 규제 생기게 될 겁니다. 에어드랍 규정도 세금을 걷는다던가 아니면 뭐 이런 것들이 통화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요런 것들 당연히 규정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자, 에어드랍을 준대. 이 코인을 사면. 그럼 그 코인의 수요가 몰리겠죠. 투자가 몰릴 겁니다. 이 코인도 주고 저 코인도 주고. 그럼 웬만한 그런 좀 자세한 딥한 규정들이 없으면 나중에 문제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또 에어드랍을 받은 또 뭐라 그럴까 그런 코인들로 이용을 해서 현금화를 시켜서 또 이런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나중에는 에어드랍 받는 것도 요것도 위험하게 될 거다. 그래서 에어드랍 받는 코인은 뭐 위험한가요? 안 위험한가요? 이런 것들도 좋게 보이진 않습니다. 이제 앞으로 받는 거에 대해서는. 자, 다시 돌아와서 위험 점수 테더가 9점, BNB가 8.5점이야. 요거 어떤 뜻일까? 이거 무슨 뜻일까? 자, 지금 코인판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낱낱이 한번 파헤쳐 드릴게요. 자, 바이낸스 CEO 필리핀 라이센스 취득 추진, 동남아 거점 삼을 것. 우리 짜오장펑 형님 지금 뒤집어지게 라이센스 지금 취득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또 이탈리아인가 또 유럽에서도 계속해서 취득을 하고 있고, 또 바이낸스 US도 또 이렇게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죠. 그래서 또 뭐 라이센스 취득을 하기 위해서 정부 관계자들 만나고 동남아 거점을 삼을 거다. 전 세계 1위 거래소답게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바이낸스 동남아 시장 진출을 위해서 필리핀 암호화폐 라이센스 신청. 필리핀에서도 영업하겠다라는 뜻이죠. 자, 바이낸스 US POS 스테이킹 상품 출시, 연간 최대 18% 수익률. 연간 18%를 준다고 합니다. 스테이킹 수익률이. 근데 바이낸스 US야. 미국 시장에서 이렇게 준대. 요거 기사 보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우리 코인니시 가족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야, 바이낸스 US 미국 시장에서 연간 최대 18% 수익률을 준대. 바이낸스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야, 역시 전세계 1등 거래소다. 지금 우리가 모르는, 남 모르는 게 이런 것들이 있구나. 역시 기사 이런 것들 막 뭐 바이낸스가 안 좋고 뭐가 이렇고 그런 것만 보고 믿으면 안 되겠다. 연간 최대 18% 수익률을 준대. 자, 그러면 그냥 단순하게 미국 금융권 애들, 골드만삭스, 뭐 JP모건 이런 애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웰스파고, 뭐 뉴욕 멜론은행 이런 애들이 바이낸스 US 좋게 바라볼까? 자기네 은행에 예금을 하면, 예치를 하면 지금 뭐 금리가 올랐다고 하더라도 한 2% 3% 가까이 줘. 근데 얘네는 코인을 사서 넣어놓기만 하면 최대 18% 수익률을 줘. 트론 USDD 스테이킹 예치를 하면은 거의 20% 가까이 수익률을 주죠. 미국 시장에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기사를 보고 야, 역시 미국 시장 우리가 모르는 게 뭔가 있구나, 준비를 하고 있구나. 로이터 통신 요거 이런 다 내는 것들이 지금 이렇게 찌라시 뭐 확인이 안 됐으니까 찌라시라고 할게요. 바이낸스 5년간 최소 23.5억 달러의 자금 세탁이 이용됐다. 로이터가 이렇게 얘기를 지금 뿌리고 이렇게 내는 이야기들이 뭘까? 어떤 걸 뜻할까? 바이낸스가 5년 동안 23.5억 달러 자금 세탁을 이용했대. 2020년도 뭐 9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바이낸스 반론을 했죠. 이런 기사들이 왜 나올까? 우리 민주당 애들이 일론 머스크 형님 담글 때 쫙 2016년도에 있었던 성추행 스캔들을 싹 뿌리죠. 그러면서 테슬라 주가 반토막 나죠. 또 일론 머스크 제2공장을 중국에 짓고 있습니다. 바이든 입장에서 너무 승질 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노동도 조합이라던가 이런 것들 친노조인데 테슬라는 친노조가 아니야. 일론 머스크는 그냥 민주당이 하는 거 그냥 반대로만 가고 있어. 그러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 애들이 어떤 애들이냐면, 자 보세요. SEC가 바이낸스 코인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요 6월 7일 기사입니다. SEC가 지난 2017년도 바이낸스 ICO 당시에 BNB 판매가 미등록 증권 판매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요게 해당 안 되더라도 미국 입장에서 바이낸스 거래소 눈에 가실까, 아니면은 얘네들 좀 키워서 자기네 또 우리 미국 시장을 좀 이렇게 더 좋게 키울 수 있는 암호화폐 거래소일까? 뭐 얘네들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습니다. 규제 당국이 설정한 모두 요구사항을 계속 충족할 것. 자, 이거 말고도 바이낸스는 법무부, CFTC,
상품선물거래위원회, 그리고 국세청 계속해서 지금 바이낸스 치고 있다는 겁니다. SEC뿐만 아니라 기구 그냥 뭐 미국에 있는 뭐 재무부부터 시작해서 법무부 있는 기구들은 그냥 다 바이낸스 지금 치고 있다는 거예요. 재무부는 아니죠. 자, 바이낸스 BNB 조사 착수, 미등록 증권 판매 여부 확인, 1,500만 달러 모금, 2017년도 7월달 ICO 시작. 코인 이슈가 BNB 코인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제 거의 한 달 정도 됐나요? 트론 얘기하면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BNB가 작년에도 코인 이슈가 그렇게 좋아도 했고 괜찮다, 진짜 가격 많이 올라갈 코인이다 말씀을 드렸었고, 트론이랑 마찬가지로. 근데 이번에 루나 딱 터졌어. 루나 터졌으면 인지를 하셔야 돼. 그 다음 차례가 누군지. 지금 그 비트코인 반감기 하락장 때 2013년도 1등 거래소 누구였어요? 마운트 곡스 거래소입니다. 걔네 파산됐죠. 2017년도 전세계 1위 거래소가 빗썸이었어요. 걔네 지금 뭐 랭킹 30위 안에도 못 들 겁니다. 그때 당시에 또 해킹 이슈 막 터져가지고 7위로 떨어졌죠. 비트코인 반감기 4년 동안 전세계 1등 하던 거래소가 항상 갈렸어. 없어졌거나 아니면 그 자리를 뺏겼거나. 지금 전세계 1등 바이낸스 거래소죠. 이번 차례 무사할까? 아무리 뭐 이런 기사 바이낸스 US 뭐 하고 지금 미국이 지금 어떤 식으로 가는지 그게 다 나오는데, BNB 코인이 진짜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또 뭐냐면, 자, 그냥 뭐 바이낸스에서 찍어내는 BNB 코인이고 화폐고 뭐 런치패드를 하고 뭐를 하고 내용은 좋다 이거야. 좋은데 1차적으로 들어가면은 화폐를 발행하는 겁니다. 화폐를 발행하는 거예요. BNB라는 코인을. 화폐 발행이죠. 그거를 기존의 연준, 뭐 미국에서는 연준에서 하고, 또 우리 한국은행이 하고, 또 중국 뭐 인민은행, 뭐 러시아 이런 중앙은행 이런 애들이 국가가 하는데, 어라? 암호화폐 거래소 전세계 1등 바이낸스가 BNB라는 자체 통화를 발행을 했네. 어떻게 보면은 바이낸스 전세계 이용하는 거래 인원수, 뭐 거래량 다 따지면은 화폐를 발행한 정부한테 어떻게 돼요? 칼을 들이댄 겁니다. 요게. 그럼 미국 입장에서 좋아할까? 그만큼 무서운 게 지금 BNB 코인이에요. 근데 BNB 코인이 어떤지도 모르고 그냥 좋다고 하고 있어. 지금 현금이 있는데 BNB를 사야 될까? 언제 없어질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코인들은? SEC가 나섰다는 거는 이거 담근다는 뜻이에요. SEC뿐만 아니라 뭐 CFTC, 법무부, 국세청 얘네들이 다 합동으로 나간다는 거는 담그겠다는 소리입니다. 이해되셨나요? BNB가 이렇게 위험한 거예요. 자, 바이낸스 또 스테이블 코인 BUSD 있죠. 얘네 있습니다. 얘네도 달러야. 똑같아. 달러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 얘 깨지면 얘 위험합니다. 왜? BNB는 뭐 스테이블 코인이 아니어서 뭘 무슨 매도를 하고 공매도를 치면 얘 가격을 방어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요? 뭐 하나요? BNB 가격이 빠져. 그러면 시장에서 계속해서 던져 누가 미리 매집해놓고, 그럼 방어해야겠죠. 그럼 BNB를 시장에서 긁어줘야 돼. 매수해줘야 돼. 매수하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그럼 바이낸스가 이렇게 방어를 해줄 건데 뭘로 해주냐 이거죠. BUSD 준비금 미국 국채 달러로 갖고 있었던 거 그거 깨가지고 BNB 넣다가 BUSD 패긴 깨지고. 근데 이렇게 위험하게 할 필요 없어. 공매도 던질 필요 없어. 굳이 왜? 미국한테는 안전한 장치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뭐예요? 트래블러 그리고 라이센스 등록. 지금 바이낸스가 해외 이런 그 각 국가들 돌면서 하고 있는 게 라이센스 등록입니다. 치등록 요거. 라이센스가 앞으로 없으면 암호화폐 거래소가 활동을 할 수가 없어. 거래를 할 수가 없어. 미국에서 라이센스 등록 안 해준대. 바이낸스 이렇게 위험합니다. 그러면 미국이 유럽 거래소에선 할 수 있을까? 라이센스 지금 이미 등록했던 것들도 취소 처리되겠죠. 미국이 칼을 꺼내들고 죽인다고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렇게 간다는 겁니다. 자, 라이센스 등록 잘 됐다고 쳐. 트래블러 이번에 바이낸스 거래소 비트코인 최저가가 코인베이스랑 최저가가 맞지 않았죠. 바이낸스 거래소가 200만원 정도 더 비쌌습니다. 왜 비쌌을까? 테더 패긴 깨지면서 테더 안전하지 않네. 테더에 있는 자금들이 BUSD로 가던가 USDC 가던가 비트코인으로 간 겁니다. 그렇게 되면서 남들보다 바이낸스에서 비트코인 비싸게 샀는데
이런 것들 다 트집 잡아가지고 바이낸스에서 비싸게 그 코인베이스에서 사고 바이낸스로 보낸 다음에 비싸게 팔아. 200만원 차익을, 이런 환차익을 남겨. 그러면 코인베이스, 뭐 업비트 이런 바이낸스 제한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어떤 식으로 나와요? 야, 거래소 가격이 차이가 나잖아. 비트코인 가격이 차이가 나잖아. 트래블러 연동하지 말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바이낸스 거래소에는 입출금이 막히는 거예요. 암호화폐 거래소가 고립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이 정도로 위험한 거예요, 지금 BNB가, 바이낸스가. 근데 이런지도 모르고 그냥 좋다고 하고 그냥 이거 사야 된다, 뭐 해야 된다 그러고 있죠.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인 이슈 가족분들 영상 보신 분들 지금 몇 달 전부터 요거 주우면 안 된다, 금지 들어갔어요. 우리라도 살아야지. 환상에 젖어 있고 무조건 좋고 뭐 올라간다. 우리라도 살아야지. 자, 트론도 말씀을 드리면, 트론 갖고 왜 그러시나요? 막 그러시는 분들 계신데, 코인이슈가 제일 많이 갖고 있어요, 트론. 좋게 보고 있었고. 근데 USDT 나오고 나자, USDT 나오고, 이게 너무 위험하다 보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120% 설정했는데, 뭐 이번에 130%까지 올렸죠. 올렸습니다. 올려도 위험해요. 지금 뭐 최근에, 자, 트론 다오, 비트코인 트론을 구매하기 위해서 1억 USDT 바이낸스로 이체했다. 준비금은 1억 달러, 1억 USDT를 입금했대. 살려고. 요거 기사 보고, 야, 트론 안전해졌다. 좋다. 무조건 트론 가겠다. 갈 수밖에 없다. 이게 진짜 안전할까? 1억 USDT, 고작 해보자 1억 달러, 비트코인으로 트론 산대. 준비금을. 비트코인 트론 가격 빠지면 패깅 단번에 깨집니다. 유니콘님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이해되셨죠? 자, 우리 상크맨님이 바이낸스 거래소 자체가 위험한가요? 지금 당장은 위험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이용하셔도 좋습니다. 근데 스테이킹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좀 모르겠어요. 코인 이슈는 추천을 해드리지 않습니다. 이렇다고 해서 안전하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그 바이낸스 BNB 갖고 계시고, 뭐 바이낸스 스테이킹 예치하시고, 뭐 BUSD 쓰고 트론 갖고 계신 분들, 진짜 솔직하게 한번 답변 한번 해보세요. 솔직하게. 지금 저스틴선도 지금 FBI 그 수사 들어가고 막 이렇게 하고 있죠. 물론 잘 피할 수 있어. 국적이 없기 때문에. 다 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앞으로 디지털 달러가 생기고, 미국 재무부라던가 이런 뭐 핀센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다 규제화가 되고, 또 트래블러도 생기고, 또 라이센스 등록까지. 그렇게 되면 나중에 우리가 트론 그리고 바이낸스 BNB 볼 수 있을까? 지금 BNB 5등이죠. 트론 13등입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암호화폐 시장에서 중국계 암호화폐 1등 거래소 바이낸스, BNB 코인, 그리고 트론, 중국계 코인이죠. 요거 볼 수 있을까? 스테이킹 20% 이자 줍니다. 바이낸스 18% 준다 그래요. 미국 금융권 애들이 가만히 있을까? 지네 밥그릇 뺏기는 건데. 안 된다는 겁니다. 볼 수 없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코인 이슈를 제일 많이 갖고 있는 코인을 이렇게 가슴 아프게 말씀드린 건 솔직히 좀 속상해요. 우리 멤버십분들 익절하시라고 제가 익절가 한 2달 됐나요? 시그널 드렸죠. 매수 가격 계산하셔가지고 손절은 안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면, 트론, 루나처럼 가격 폭등할 수 있는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트론 소각량이 굉장히 많아요. 미친듯이 소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근데 가격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누구의 전철을 밟게 된다? 그거는 말씀을 따로 안 드릴게요. 그렇기 때문에 익절, 분할로 하시는 거 추천해 드릴게요. 우리 현시간부로 우리 코인 이슈 포트폴리오에서도 트론이 있죠. 트론 제외 된다는 점 말씀드릴게요. 우리 코인 이슈 포트폴리오 제가 트론이 있어서 좀 보여드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좀 많이 안 보여드렸는데 트론 제외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이전 포트폴리오에서는 비트코인 캐시 제외됐죠. 비트코인 캐시 지금 막 좋다 주어라 비트코인 캐시 사야 된다 하시는 분들은 진짜 좀
가슴이 아파요. 마음이 안 좋습니다. 비트코인 캐시 좋은 코인인 건 맞아. 근데 비트코인 캐시 실질적으로 하는 비즈니스 없죠. 코인 이슈도 지금 마이너스 60%입니다. 비트코인 캐시 갖고 있어요. 익절권이 오게 되면은 분할로 던질 생각입니다. 비트코인 캐시 뭐 전 세계 5대 천왕 코인 맞고 좋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하는 그게 없어. 비즈니스가. 앞으로 재무부라던가 이런 미국 뭐 CFTC 관련된 암호화폐 규제에 대한 이게 나오게 될 건데, 그리고 앞으로 우리 블록 경제화에서는 정부가 개입을 하는 큰 정부 시대로 들어갈 겁니다. 저번 시간에 큰 정부 말씀드렸었죠. 코로나19 때 세금을 많이 뿌렸고 그렇게 되면서 정부가 개입을 많이 했다. 큰 정부에서는 어떻게 돼요? 정부가 규정하고 정부에 반하는 코인들은 안 된다는 겁니다. 비트코인 캐시 같은 기존에 비즈니스가 없어. 뭘 하는지도 몰라. 그냥 그 비트메인 우리 우즈한 걔가 하드포크 해가지고 여러가지 코인들 만들어 놓고 힘은 다 빠졌어. 그래 놓고 작업장 애들이기 때문에 작업장 애들이 올려준다는 생각 갖고 그거 투자한다? 위험합니다. 이해되셨죠? 트론 빠질 겁니다. 하고 트론 빠지고 새로운 코인이 들어올 예정이에요. 요거는 제가 추후에 공지를 하겠습니다.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비트코인 캐시도 추가로 줍는 거 금지입니다. 저희 코인 이슈 방송 보시는 분들 비트코인 캐시, 트론, 그리고 BNB, BUSD 담으시면 안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릴게요. 추가로. 그리고 말씀드렸던 익명성 코인 안 되고, 그리고 암호화폐 거래소 플랫폼 코인들 뭐 FTT나 바이낸스 BNB나 뭐 와지르X나 위험합니다. 요거 왜 위험한지는 예전 영상 보시면 다 나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뭐 중국 코인들 뭐 비체인도 있고 뭐 퀀텀도 있고 많죠. 또 이제 중국 자본들이 많이 흘러들어간 또 이오스도 있고, 앞으로 중국이 또 베이징 디지털 자산 거래소 또 설립을 했기 때문에 비트코인 시장이 중국에서 열리게 되면 중국 코인들이 수혜받는 거 맞습니다. 지금 중국 코인이 거의 100개 있으면 그 중에 10개는 수혜받을 거예요. 중국 시장이 열리면은 뭐 자연스럽게 올리긴 하겠지. 근데 10% 20% 그 정도. 그리고 나머지 코인들은 좀 많이 오를 건데 일부 코인들만 해당이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리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될 게, 중국 코인들 많이들 갖고 계실 건데 코인 이슈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중국 코인들을 이제 갖고 있는데 중국 시장이 개방한다 해서 무조건 수혜를 또 받는 건 아닌 게 뭐냐면, 중국 입장에서 비트코인 시장을 개방을 했어. 근데 BSN이라고 그 블록체인 네트워크 있죠. 걔네들이 만든 새로운 진짜 중국판 이더리움, 뭐 중국판 뭐 트론, 중국판 비트코인, 이런 코인들을 새로 만들어서 거기에 수요가 쌓이는 게 좋을까? 거기에 수급이 쌓이는 게 좋을까? 아니면 기존에 2017년도, 2018년도 있었던 그런 코인들을 밀어주는 게 좋을까? 중국 정부 입장에서. 중국 정부 관련된 코인들 밀어주는 게 가능성이 높겠죠. 그 뜻은 무엇이냐? 중국 코인들 중국 시장 개방한다 그래서 다 오를 수는 없다는 겁니다. 100개면 그 중에 10개, 10개면 그 중에 1개, 2개. 그렇게. 그러면 최소한 우리가 코인을 담을 때는 알트든 뭐든 미국 뭐 실리콘밸리라던가 아니면은 또 VC 그 벤처 막 기업들 자금력 뒤집어지는 애들, 자산 운용사들, 이런 애들이 뒷받침해주고 있는 그런 코인들, 미국 관련 코인들, 미국 시장에서 미국 기업들이 밀어줄 수 있는 코인들 위주로 담으시는 게 좋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 그러면 파이넥스 거래소는 괜찮나요?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은 바이낸스 거래소가 이제 전 세계 1등 거래소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거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까? 본보기로 깨질 확률이 제일 크다. 그러면 나머지 중국계 암호화폐 거래소들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미국계 암호화폐 거래소들이나 이런 애들은 미국이 규정하는, 원하는, 이번에 원비트가 이제 트래블러 연동해가지고 연동을 막 하려고 막 그 해외 거래소들이 이렇게 사정하고 막 이렇게 밥도 먹이고 막 이렇게 하죠. 그런 것처럼 다른 거래소들은 따라갈 거다. 미국 규제안. 그렇게 되면 USDT 마켓이, 만약 USDT가 무너진다고 하면 USDT 마켓을 대신해서 USDC 마켓이 형성이 될 겁니다. 그럼 전 세계는 이제 USDC로 사용을 하겠죠.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코인베이스도 뭐 COB 해가지고 진해 발행한 코인 만들면
뒤집어집니다. BNB 저리 가라예요. 돈 미친 듯이 벌죠. 근데 안 만든 이유가 뭘까? 그런 것들을 다 인지를 하셔야 돼요. 분석을 하셔야 되고. 이해되셨죠? 그렇기 때문에 위험하다 요거 말씀을 드립니다. Hey, I got a confession. Been losing all momentum.